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사선 중진 의원이자 현직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휴대폰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더 팩트 매체에서 보도한 건데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네이버, LG CNS 이런 종목들을 쭉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니까 그 계좌의 주인 이춘석이 아니었습니다. 차땡땡 차모 씨가 주인인데 바로 이춘석 의원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좌관이 내놓은 해명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춘석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주식을 봤죠.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다음이요.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내 휴대폰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고 잘못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이게 지금 계좌 주인인 차모 씨의 얘기입니다. 구정혁 변호사님. 자,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분들조차 증권 앱을 열려면 지문 인식도 필요하고 핀 번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둘러대다 보니까 저 해명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핸드폰을 들고 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겠으니까 저 말을 만든 것 같은데, 남의 핸드폰 처음에 그 로그인 들어가는 것 자체도 생체 인증이나 핀번호 모르면은 아예 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앱으로 들어갔을 때도 금융 앱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킬 때마다 또 생체 인증이나 핀번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매체에서 사진으로 포착된 거는 실제로 거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까지 했다는 거는 이춘석 의원이 자기가 지금 거래를 한 거는 어떻게 뭐 바꿀 수 없는 팩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해명으로도 뭐 설명이 안 되지만 저 해명으로 오히려 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요. 일단 차명 거래라는 거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나중에 다루겠지만 AI 관련된 지금 직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지만 그 이해 충돌의 상황에서 벌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호보좌관이 마치 자기 핸드폰을 지금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대가관계에서 HTS나 MTS를 계좌를 양도해가지고 사용하게끔 하면은 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내 핸드폰이 맞는데 이춘석 의원이 그걸 썼다라고 하면 이거 대포폰에 대한 혐의도 또 추가가 돼요.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니까 지금 대충 둘러댔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은 혐의만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그냥 차명거래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상식에도 부합하고 처벌 수위도 가장 낮추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춘석 의원이 이 보좌관의 얘기처럼 단순히 호가창을 열어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했어요.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당장 야당에서는요, 개도 안 믿을 해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좌관 주식 그 거래를 하는 것을 그것과 무관한 의원님이 제안을 해준다, 조언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설명 자체가 어떤 국회의원들이 바쁜데 자기 보좌관의 주식 거래를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또 예. 들어가서 하는 과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또 시간이 좀 꽤 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의혹들이 산 적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춘석 의원이 더 힘든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분과를 맡으면서 그렇죠. 실제로 AI라든지 관련된 주식과 연관된 일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해충돌의 문제, 물론 선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언제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전제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토론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보좌관의 주식을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믿는다면 의원이 저렇게 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뭐 거기서부터 다시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요. 이 보좌관 분이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안 해요.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고 제 휴대폰을 헷갈려서 들고 가셨을 뿐이고 그 본회의장에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했는데 그럼 계좌 주인도 모르게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김병준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국토부 국정감사장에서도 한 야당 의원, 당시 야당의 한 의원이 주식을 매매하는 게 이제 한 언론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뉴시스에 포착이 됐었는데 이때는 거래자 이름이 어떤 의원이었는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차땡땡, 저 그림의 계좌 주인이 차땡땡, 지금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저 의원이 누구냐? 이춘석 의원이라는 거죠.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 안 한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에도 차땡땡 계좌로 지금 들여다보는 게 포착된 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죠.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아울러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보좌관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자분은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